미국의 대선이 하루하루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면 한국과 부드럽고 강력한 동맹관계가 될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만큼 우방국과의 관계를 비즈니스로 생각하면서 미국이라는 파워를 이용한 장사꾼 같은 까칠한 동맹관계를 요구하는 미국 대통령은 처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카멀라 해리스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두 인물의 대북 및 한국과의 정책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각자의 정책은 미국 외교 정책의 큰 축을 담당했으며 그 배경과 차이를 이해하시면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었을 때 한국과 더욱 우호적인 관계가 유지될지를 가늠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먼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선 카멀라 해리스가 제시하는 정책 방향입니다. 1. 카멀라 해리스의 대북 정책 및 한반도 외교 방향은 카멀라 해리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부통령으로서 그 외교 정책은 바이든 대통령과 거의 일치합니다. 바이든과 해리스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외교적 해결과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를 중시합니다. 대북 외교 전략입니다. 바이든과 해리스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 북한과의 조건부 협상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가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직접적인 대화를 시도했던 것과 달리 해리스는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할 경우에만 대화를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북한과의 협상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을 취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방향입니다. 해리스는 한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한미동맹의 강화를 통해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국방협력에서 미국은 한국에 대한 방어 공약을 강화하고 확장 억제를 제공하여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바이든과 해리스 행정부는 한국과의 연합 군사훈련을 계속해서 이어가며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전략적 영향력을 유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다자 외교 및 국제협력 방향 제시는 어떨까요? 해리스는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국제적인 협력을 중요시합니다. 일본, 한국과의 3자 협력뿐만 아니라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와 비핵화 문제를 다루는 것을 지지합니다. 이러한 다자주의적 접근은 해리스가 중시하는 부분 중 하나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북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번에는 도널드 트럼프의 대북 정책 및 한반도 외교 방향을 보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존의 미국 대북 외교 정책과는 다른 상당히 파격적인 접근을 취했습니다. 그의 대북 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직접 외교, 압박과 유화의 병행 그리고 동맹국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그것입니다. 북한과의 직접 외교입니다. 트럼프의 대북 정책은 무엇보다도 김정은 위원장과의 직접적인 외교가 눈에 띕니다. 그는 2018년 싱가포르에서의 첫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과의 외교적 관계를 수립하려 했습니다. 이는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북한 지도자와 만난 사례로 트럼프는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 문제를 다루려고 했으나 실패한 회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실패 부분에 대한 이유로는 그 후에 백악관 고위직 관계자들의 회고록에서 밝혀지기를 한국의 대통령이었던 문재인의 중개인 역할이 혼자만의 꿈과 망상에 젖은 억지가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압박과 유화 정책의 방향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대북 정책에서 압박과 유화를 병행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북한에 대해 강력한 경제 제재를 유지하며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군사 옵션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김정은과의 개인적 유대를 강조하며 북한이 비핵화를 선택할 경우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유화 정책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동맹국과의 관계는 까칠한 정책을 추구합니다. 트럼프의 한미 관계는 상당히 까칠한 모습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의 트럼프는 한국의 연간 방위비 분담 금액이 기존보다 4배 많은 50억 달러, 약 5조 6천억 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백악관은 2020년 봄에 한국이 제시한 13% 인상한 1조 5천억 원 안을 모욕적이라며 거부하면서 더 많이 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미동맹이 불균형적이라는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한때 교착 상태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여전히 한국과의 군사적 협력을 유지하며 북한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조하기는 했지만 트럼프는 극단적인 우익주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2024년 11월 5일 대통령 선거에서 미국 대통령이 되면 한국과의 외교 및 동맹관계가 상당히 거칠게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두 사람의 북한에 대한 차이점을 간단하게 요약해 볼까요? 해리스는 조건부 대화와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며
국제사회와의 협조를 통해 북한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이 방향이 한국에는 좋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사시에 미국만이 아니라 유럽 국가들도 함께 한반도의 문제 해결에 협조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미국과 유럽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이유가 그러한 협정을 맺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트럼프는 직접 외교를 통해 김정은과의 회담을 성사시키며 보다 개인적인 접근을 시도했으나 실질적인 성과는 미미했습니다. 그는 강경한 제재와 유화 정책을 병행하는 이중적 전략을 취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트럼프의 대북 정책을 들여다보면 성과 독식주의자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트럼프 단독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여 좀 우습기도 한 추측이지만 트럼프는 능히 그와 같은 유치한 인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노벨 평화상을 바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겠죠. 바로 한국과의 외교 및 국방 정책입니다. 해리스의 한국 정책. 해리스는 한국을 중요한 전략적 동맹국으로 여기며 북한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인도와 태평양 전략에서도 한국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그는 한미동맹 강화를 외교, 국방의 핵심 축으로 삼고 있으며 특히 중국 견제에 있어서 한국과의 협력을 강조합니다. 또한 한국의 방위비 분담 문제에서도 트럼프보다 유연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유화적이기만 하겠습니까? 미국인들의 내리 깊숙한 곳에 무엇을 그리고 있는지 알 수는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방위비 분담금을 빌미로 주한미군을 절반으로 줄이겠다. 현재의 30%까지 주한미군을 감축하겠다느니 하는 협박은 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트럼프의 한국 정책. 트럼프는 한국과의 동맹을 중요시하긴 했지만 경제적 부담을 문제 삼아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며 양국 간의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앞으로도 이 요구는 변함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군사적 협력에서는 여전히 한국과의 협조를 유지하며 북한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트럼프의 외교 스타일은 실용주의에 기반하여 전통적인 동맹 관계보다는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카멀라 해리스와 도널드 트럼프의 대북 정책과 한국과의 외교 및 국방 정책은 스타일과 접근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해리스는 다자주의와 동맹 강화를 통해 신중하고 장기적인 해법을 추구하는 반면 트럼프는 직접적이고 강경한 외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을 취할 것입니다. 두 인물 모두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 방법론은 매우 다릅니다. 이러한 미국 대통령 후보들로부터 한국인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카멜라든 트럼프든 그리고 그 어느 나라든 그 어느 누구든 간에 자기와 자기 나라의 이익이 우선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근성이라는 것이지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신의 은총과 축복을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